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전기과에 재직하고 있는 숙도 많은 교수 조범관입니다. 잠시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대학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경희대, 한의대 교환 부교수 1년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 동경대학 의학부에 개근 조교수로 2년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암숙돈법을 연구했었는데요. 1980년대에는 연기 나는 숙덤기 이렇게요.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이제 연기 나지 않는 이런 숙덤기를 또한 요구된 때라서요. 그때는 전기뜸기, 그리고 제가 저술한 책은 생명공학 항암숙덤. 2000년대에 들어서는요, 이러한 숙덤기를 크기를 작게 했습니다. 노트북만한 크기를 스마트폰 크기로 작게 했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런 숙덤요법 홍릉과학 출판사에서 이런 책을 또 저술해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요, 이러한 일련의 연구과정, 전기뜸기가 2%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의 전통의 숙덤법을 다시 한번 옹고지신이라죠. 새롭게 하는 이런 뜸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계속했던 이러한 전기뜸기는 이제 더 소형화해서요, 이렇게 컨트롤러가 100원짜리 동전만큼 작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직축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숙덤 보조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저술한 책은 암숙덤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에 있잖아요. 대한한의학회에 이렇게 한의학회지로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때 이 논문이 영자 논문인데요. 암숙덤법으로서 이러한 전기뜸기와 직축구를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올해 들어서 제가 이러한 유방암 케어 숙덤법, 이것을 제가 또한 학회에 투고해서 이렇게 게재되었습니다. 이것은요,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에 투고된 내용입니다. 오늘의 동영상 주제는요, 뇌암숙덤법입니다. 제 메일 주소가 이래 나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연구의 필요성은요, 뇌암은요, 진짜 수술하기, 치료하기 힘들죠. 그러므로 혹시 서양의학에서 뇌암 이렇게 진단을 받았으면요, 악화를 방지하는 그런 숙덤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애우를 개선하는 숙덤을 해서 더욱 향상되는 이러한 성적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뇌암의 특징은요, 두개골 안에 있고요. 그러므로 이 두개골이 열을 전달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기등기는 아예 좀 효과가 없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머리 안에 경맥이 흐르거든요. 그 경맥을 이용하는 뜸법, 직접구, 이렇게 효과가 있다. 한의학은요, 경맥 이론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이때 두통하고 이 뇌암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직접구 재료는요, 좋은 뜸숙과 숙덤 홀더, 숙덤 홀더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숙덤 홀더. 뜸봉의 크기는요, 이렇게 실, 쌀알 반톨, 쌀알 크기, 그리고 콩알 크기. 그래서
쌀알 크기, 미립대, 반은요, 반미립대, 이것이 뜸복으로서 적합합니다. 이제 자기 몸에는 자기 치수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등신법이라 합니다. 한치는요, 엄지손가락의 폭, 그리고 한치 반은요, 이 둘째, 셋째 손가락의 끝의 폭, 두치는요,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 끝의 폭, 그리고 세치는요, 이렇게 네 손가락의 뿌리의 폭 되겠습니다. 뇌암숙덤법은요, 이렇게 몸의 앞부분, 몸의 뒷부분 있습니다. 이것은 뜸자리가 많게 보이는데요. 이것을 일주일로 나누어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요일별 숙덤법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뜸, 화요일 뜸, 그리고 수요일은 쉬고요. 다시 목요일 뜸, 금요일 뜸, 토요일 뜸이 관은 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일요일은 쉬고, 이것을 반복해 나가면서 이렇게 시간은 이게 한 10곳 정도, 하루에 10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 월요일, 목요일 뜸은요, 제가 이제 이러한 높은 산에 비유해서 제1공격 루트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뜸자리 설명드립니다. 먼저 백회입니다. 백회는 백이라는 것은 모든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락이 만난다, 그런 뜻이고요. 또는 기운도 만난다. 그래서 백회의 뜸하면요, 호르몬이 일단 분출됩니다. 도파민 호르몬과 세로토닌 호르몬입니다. 도파민 호르몬은요, 생체 흥분 물질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 즐거운 원인은 이런 호르몬도 함께 분출되기 때문입니다. 100회에 뜸을 하면 이러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울증 치료하는 세로토닌 호르몬도 함께 방출되는데요. 이것은 현대의학에서 이렇게 연구해서 찾아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100회에 뜸하면요, 이제 그 뒤에 다른 여러 뜸을 할 때도 숙뜸에 의한 통증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통증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원래의 그 병에 의해서 생긴 통증이 있거든요. 그것도 경감해 줍니다. 대단히 중요한 작용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백회뜸은요, 이제 숙뜸을 시작하는 몸에 알리는 그러한 시작 뜸자리가 됩니다. 전 두통, 그래서 여러 두통에도, 우울증 치료에도, 그리고 치매, 인지증 치료에도 효과 있는 뜸자리입니다. 이렇게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백회고요. 양 동서남북으로 해서 사신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의 잘 듣는 뜸자리라는 뜻인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숙덤 홀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뜸봉을 이렇게 올립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타게 됩니다. 그죠? 이때 이제 이 머리에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100회의 뜸을 2장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양지, 중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양지는요, 3초경에 있고요. 이 양지에 뜸을 하면 몸이 애열이 됩니다. 3초경은 이렇게 우리
이 몸을 예열시켜주는 뜸자리. 우리가 자동차도 이 달리려 하면 이렇게 엔진을 예열시켜주면 그 성능이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쑥뜸을 할 때에도요, 이 양재 뜸을 하면 상초, 중초, 하초가 이렇게 예열돼서 작용을 하게 되고, 우리 몸에는 이렇게 12개 경락이 있거든요. 그 경락의 원혈에 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지. 이 양지는 또 경락이 옆이마, 이렇게 옆이마를 지납니다. 이 옆이마의 두통, 효과 있습니다. 다음은 중완, 이 부해라고 되어 있는데, 오장 육부, 육부에 이 병이 났을 때, 육부는 이렇게 밥통, 대장, 방광, 뭐 이러한 것이 육부에 해당되거든요. 이 육부에 병이 났을 때 하는 뜸자리, 중환. 이렇게 하면요, 소화가 잘 됩니다. 우리가 식욕이 없을 때, 그것은 결국 소화가 안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화를 잘 시켜주면 몸은 저절로 식욕이 이렇게 생기게 마련이고, 또한 소화가 잘 되면요,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백회. 그래서 우리가 양생혈, 양완회라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뜸자리입니다. 이제 양지를 말씀드리죠. 이 양지는요, 이 손등에서 넷째 손가락의 이 손목에, 손등, 손목에 이렇게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보면요, 움푹 들어간 저희 이 뜸자리가 양지가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이면요, 이 뜸봉이 이렇게 작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뜸봉을 이 가운데에서 이 넷째 손가락 쪽으로 가면요, 이렇게 양지가 됩니다. 양지에 이제 라이터로 불을 붙이죠. 오, 뜨거워. 다음은 중환 말씀드리죠. 중환은요, 이렇게 배꼽과 명치 그 가운데 점을 중환이랍니다. 그래, 가운데 밥통, 밥통의 정중앙에 해당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뜸을 할 때 이 적거든요. 이렇게 배꼽에서 명치 사이 중환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약간 위는 상완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밑에는 하완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완, 중완, 하완 모두 이 밥통에 대단히 중요한 뜸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금방에 하시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제 곡지와 족삼리, 팔뚝의 곡지, 그리고 발목, 무릎의 족삼리, 이제 이렇게 쑥뜸을 마칠 때 하는 뜸자리입니다. 방금 우리가 중간에 함으로써 피가 있잖아요. 이 복부에 모이게 되는데, 혹시 쑥뜸을 마치고 일어날 때 현기증이 생길까 봐, 그래서 이제 머리에서 왔던 피는 다시 머리로 올려보내고, 팔다리에 모였던 이런 왔던 피는 다시 팔다리로 보내는, 그래서 이러한 뜸자리입니다. 곡지는요, 머리에 작용합니다. 머리에. 그래서 피를 다시 머리로 되보내고, 족삼리는 다리에 작용합니다. 이렇게 팔뚝을요, 이렇게 90도로 굽게 되면요,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생깁니다. 팔뚝에. 팔뚝 주름에 온폭 들어간 자리,
이것을 곡지라고 합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무릎이 보입니다. 무릎 아래에서 이렇게 족삼리를 찾습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요, 무릎을 이렇게 크게 감쌉니다. 그러면 둘째, 넷째 손가락은 여기 인대를 이렇게 잡게 되고 그 가운데에 움푹 파인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가운데 손가락이 들어가는 족삼리 뜸자리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1 공격 루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과 보시는 분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이제는 더욱 세밀하게 숙덤하는 제2 공격 루트, 그래서 화요일날, 금요일날 하자 해서 화금뜸을 했습니다. 가설을 이래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뇌암은요, 이렇게 수술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전기뜸기도요, 이 머리에 직접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두개골이 이렇게 열 전달을 차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한의학의 접근법을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가설 1. 뇌암은 두통을 동반한다. 중요한 암은요, 시그널을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시그널, 신호를 몰라서 우리가 잘 모르죠. 예,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므로 이때 뇌암은요, 우리가 흔히 두통으로 신호를 내보낸다 이런 거죠. 그래서 뇌암 치료는요, 두통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제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앞머리, 이마죠. 이마에 통증이, 두통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혹시 이 뇌암이 된다 하면요, 요 앞부분에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통증이 저 뒷머리에 생긴다, 그렇게 후두통이다 하면요, 그래서 혹시 암이 생겼다 하면요, 그러면 후두통에 이렇게 그 후두를 지나는 경맥 치료로서 그 우리가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이제 가설 1은요, 통증이 소실되었다 또는 통증이 완화되었다 하는 것은 이렇게 뇌암 케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가설을 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중한 병은 어떻게 수술해서 완전히 싹을 없애버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연착륙하는 식으로 이 암과 더불어 통증을 완화 내지는 이 현상을 더 악화 안 시키는 쪽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것을 저는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때 먼저 골회라고 하는 팔회혈, 중요한 뜸자리 중에서 골회, 다시 말해서 우리 뼈와 뼈마디에 이상이 있을 때는 골회 뜸하라 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이 뜸자리가 대전입니다. 대전은 여기 보시면 빨간 점으로 표시했는데요, 이 목에 보면요, 툭 튀어나오는 데가 대추 한마디 아래가 양옆에 있는 대저입니다. 대저가 이렇게 방광경맥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거든요. 이 그림에서는 반쪽만 그려놨는데요. 그러므로 이것이 어디로 갔냐면요, 이 등으로서는 전부 다 이 오장육부의 모든 그러한 신호를 이렇게 방광경맥이 이래 연락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를 지나고요. 그래서 이 백회에 가서 이제 그 기운을 이렇게
일관한다, 일주한다 이러한 의미로 그러므로 여기서 이러한 이 골의 문제는 먼저 골회 대절을 떠매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골수, 뼈 안에 있는 그러한 골수는요, 치료 뜸자리가 현종이 됩니다. 현종은요, 이렇게 발에서 찾는데요. 발의 바깥쪽에 보면요, 바깥쪽 복사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손으로 세치 위 되는 점이 현종이 됩니다. 이렇게 현종은 여기서 청색 원으로 그려져 있지요. 이것이 이 담경이 있는데요. 이 우리가 옆머리를 속속들이 주행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편두통이라 하지요. 청머리 두통에 대단히 중요한 뜸자리가 현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수해, 골수에 이상이 있었을 때 뜸하는 팔의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위별로 하나씩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보면 부위별 뜸자리 태개 플러스 1이 됐죠. 머리 전체가 우리가 이렇게 아픔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은 뇌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아닙니까? 그죠? 그 진단은 서양의학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진단을 받았다 합시다. 그런데 치료는 서양의학에서도 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동양의학에 있는 경락 이론으로서 뜸법으로서 능히 이렇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책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통이 있다, 머리 전체가 아프다 할 때는요, 태계와 명문, 그리고 머리 뒤쪽에 두통이 있다, 뇌암이 있는데 특히 그러한 통증 부위가 후두통이다 하면요, 이때 태계와 경골, 그리고 뇌암이 있는데 편두통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면요, 태계와 구허, 그리고 앞머리 두통, 이마 두통이라 합니다. 이렇게 뇌암이 있는데 통증은 앞머리 통증이 있더라 하면요, 태계와 충량이라는 뜸자리로서 구별해서 나누어서 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황제 내경에 있는 이러한 골수와 뇌에 대한 문헌은 이렇습니다. 신은 신경을 말합니다.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신경은 소문의 음양, 응상, 대론편에 이런 글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골수는 모두 뇌에 속한다. 이것은 황제내경 소문 5장 생성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이제 바로 신경의 원혈인 태계를 첫 뜸자리로 합니다. 태계는 신경맥의 원혈이고 신기는 골수를 만들어내고 뇌를 보양한다. 그러므로 현재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몸이 노쇠해지면요, 신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결과 뇌에도 영향을 입는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 뇌가 심각한 상태에 빠졌으면 그 음이 되는 경맥이 바로 신경입니다. 신경의 원혈 태계를 뜸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발목에 안쪽 복사뼈에 보면 뒤에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아킬레스건의 보면 그 동맥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동맥 자리가 바로 태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명문이 됩니다. 명문은요, 모든 두통에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머리의 두통에. 배꼽 반대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 배꼽이 있으면요, 몸 배꼽의 반대편, 등 쪽에 있다는 말이고요. 이때 배꼽의 반대편 등 쪽에 명문이 됩니다. 이때 이 명문은 동맥인데요. 이 동맥이 머리 등의 정중앙을 지나서 이래 은교까지 흘러가는데요.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줄기가 됩니다. 줄기. 이 줄기가 머리 관통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우리가 뇌암이라면요, 아까 태계와 명문은 대단히 중요한 뜸자리가 됩니다. 이제 경골은요, 정두통, 머리 꼭대기 아픔 또는 후두통, 머리 뒤. 이 경골은요, 방광경맥의 원혈입니다. 이렇게 이게 방광경맥인데요. 이때 경골은 이 역시 발의 바깥쪽에 보면요, 발 바깥쪽 이 새끼 발가락 따라가면요, 뼈가 끝나고 가운데점이에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자리 있습니다. 경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요, 이 여기 서울 경자를 씁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것에 뜸을 하면요, 어떻게 하나요? 이 방광경은 오장육부의 모든 기가 출입하는 그런 통로가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 머리 백회를 지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요, 머리 꼭대기 두통이라든지 그리고 목 뒤편의 두통은 바로 이렇게 방광경맥의 경골 뜸자리입니다. 이제 편두통에는요, 이 옆머리 두통은 말인데 구허가 됩니다. 구허는 담경맥의 원혈이고, 구허를 보시죠. 이렇게 구허를 보시죠. 이렇게 발이 있으면요, 복사뼈가 있습니다. 복사뼈의 앞쪽에서 아래쪽으로, 복사뼈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쪽에서 아래쪽으로 구허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 옆머리 지금 이 좌측에 지금 뭔가 암이 있다고 하면요, 바로 이 신호가 발현하기를 이 이제 편두통으로 나타난다고 합시다. 그죠? 이럴 때는 이러한 경맥의 흐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경우에는 요 경맥의 원혈인 구허를 떠마셔야 됩니다. 이제 충량입니다. 이것은 이마, 전두통에 쓰이는 것이고요. 충량은 위경맥의 원혈이 됩니다. 위경맥이 이렇게, 위경맥이요, 여기 이렇게 위에 들어가거든요. 충량이란 이 원혈 뜸자리가 있습니다. 이 충량은요, 이렇게 보면 엄지 발가락 그리고 두 번째 발가락 그 사이에 이렇게 발등에서 보입니다. 발등에 보이면요, 그 많은 이 동맥혈들이 이렇게 불뚝불뚝 이렇게 맥이 띱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요 부분에서 찾습니다. 이래 하면요, 이 경락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마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암이 발생해서 뇌암이 있어서 이렇게 앞머리 두통이 있다고 하면요, 그 치료점은 반드시 충량에서 찾아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러한 뇌암 재발 방지를 위한 뚜껑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아까 우리가 방광경맥에 있는데요. 거기 대저입니다. 이러한 대저 뜸자리는 대단히 중요하게도 방광경, 소장경, 삼초경, 담경 이렇게 다 만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대추, 목에 툭 튀는 뼈, 대추,
그 대추 바로 하나 밑 대추 하마디 아래에서 양쪽에 이렇게 대저 뜸다리를 찾게 됩니다. 수요일은 쉬는 날인데 혹시 잠이 오지 아니하시면 실면에 한 뜸을 하자. 이 실면에 뜸을 하면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고 결과로 피부 미용이 참 좋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발바닥 쪽심에 이 실면혈이고요. 이렇게 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2공격도 이래 끝났고요. 이제 토요일 일입니다. 토요일은 이래 제3공격 루트를 해서요. 이래 관은 뜸자리를 하자는 겁니다. 관은요 옛말부터 기사회생이라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다시 사는 그런 뜸자리입니다. 끈질긴 병에 이렇게 하는 것이 관은 뜸이 되겠습니다. 관은요 비간신 이 세 개의 음경과 인맥이 또한 교차하는 대단히 중요한 뜸자리, 오련병에 낫지 않는 병에 하는 뜸자리, 오장육부, 오장과 육부의 모든 원기가 이 한 곳에 모이는 곳이며 이게 뜸을 하면요 온몸을 짜듯 통증이 폭발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밀킹 액션이라고 합니다. 이 짠다는 거죠. 피를 이렇게 올려 보내는 것도 밀킹 액션이고요. 암세포를 짜서 이렇게 우리가 나쁜 이 물질을 세포 밖으로 빼내는 것도 이러한 작용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은 뜸에 대해서 책에 있는 말씀을 해드리면요. 치미병뜸이라 병이 생기기 전에 낫게 하는 뜸이라 읽어봅니다. 세포 DNA는 내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 가족력이 암이든 중풍이든 관은뜸이다. 해마다 봄, 가을 환절기에 관은뜸을 하세요. 관은뜸은 하루 10장씩 30일 하면 300장이고 이렇게 하면요. 관은뜸은 발병하기 전의 모든 병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큰 병이 났습니다. 늦었는데 어떡할까요?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관은뜸 3000장이면 암병이라도 낫게 한다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이 경락 이론을 모르면요. 오직 관은뜸 하나만 해도 충분히 낫습니다. 그래서 제3의 공격 루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꼽에서 세치 아래에 되는 이 정중앙에 있는 뜸자리고요. 이 관은뜸은 우리가 하루에 10장씩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매일 얼마씩이라도 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우리 관은뜸은 하루에 5장 정도만 하면 충분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뇌암에는 서양의학도 별다른 이렇게 치료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양의학에서는 이렇게 경맥 이론으로서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뇌암에는 직접구 이것이 가장 훌륭한 접근 방법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혈액암 숙돈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